한 달 동안 1,000만 원을 묶어놓고 2시간짜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9만 4천 명이에요. 다 오늘 오전 9시 한 가지 버튼을 누르려고요.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첫 달 신규 계좌 7만 명보다 33% 많은 숫자예요. 그 버튼이 9시 정각에 열렸어요. 한국거래소 1층 전광판에 16종 종목명이 동시에 빨갛게 켜졌어요. 평소엔 한두 종목이 깜빡이는 자리예요. 오늘은 한 줄이 통째로 빨개졌어요. 단일 종목 2배, ETF 16, 종이 같은 시각에 상장된 건 한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레버리지가 순간 플러스 30%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몇 분 뒤에 플러스 15.78%로 되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들어간 사람은 삼성전자 주가랑 상관없이 이미 손실 구간이에요. 이게 바로 NAV 괴리율 함정이에요. 여기서 의문이 들 거예요. 다 같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코스피는 8,400 처음 돌파했고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요. 삼성전자 시총 2,000조 돌파, SK하이닉스 1조 달러 클럽 진입, 신기록 4개가 하루에 동시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두 숫자만 손에 잡으면 돼요. 첫째 괴리율 1%, 둘째 거래대금 1위 등, 그리고 16종을 두 그룹으로 정리하는 서랍 하나가 머리에 생겨요. 오전 거래대금은 개장 45분 만에 2조 원을 넘었어요. 한국 ETF 시장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이 3조 원 수준이에요. 신규 16종이 45분 만에 그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점심 전에 4조 원도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16종에 균등 분배된 게 아니에요. 한두 종목이 다 가져갔어요. 이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먼저 깔렸어요.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2023년 6월 26일. 미국에서 단일 종목 2배, ETF 6종이 동시에 청산됐어요. AXS라는 운용사가 만든 화이자 2배, 나이키 2배 ETF였어요. 출시 11개월 만이었어요. 이 채널을 어제 본 분이라면 들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 2025년 10월. 홍콩에서 SK하이닉스 2배 ITF가 상장됐어요. 7개월 만에 수익률 756%를 찍었어요. 그 7개월 동안 한국 개인 투자자가 100억 원 넘게 이 ETF에 넣었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세 번째, 2026년 1월 30일. 한국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2배 ETF 허용을 입법 예고했어요. 명분은 국내 해외 상장 ETF 비대칭 규제 해소였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 돈이 홍콩으로 빠져나가니까 한국에도 같은 상품을 열어주자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가 4월에 한 줄로 이어졌어요. 어제 영상에서는 정부가 왜 이 문을 열었는지 봤어요. 어제 영상 안 보셨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문 안에서 뭘 봐야 하는지만 보는 영상이에요. 시작 전에 머릿속에 서랍 2개를 만들어 두세요. 16종 ETF는 1년 뒤에 이 두 서랍 중 하나에 들어가요. 둘 중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1년 뒤 보유자의 손익을 가른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서랍, 자석 서랍, 거래량을 빨아들이는 운용사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두 번째 서랍, 틈새 서랍, 빅4가 안 만든 빈자리를 채운 운용사들이 들어가요. 미국 피펠이 들어간 게 두 번째 서랍이에요. 오늘 상장한 16종이 어느 서랍에 들어갈지 그 답이 오늘 오전 데이터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데이터가 1년 뒤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셈이에요. 8개 운용사가 동시에 출격했어요. 삼성, 미래에셋, KB, 한국투자, 신한, 키움, NH, 하나. 발행 규모는 4조 3,227억 원이에요. 한국 ETF 시장 전체 순자산 180조 원의 2.4%가 하루 만에 새로 생겨난 거예요.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9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2조 원이 16종에 균등 분배되지 않아요. 어디로 쏠리는지가 자석을 결정해요. 이 16종이 오늘 상장하기까지 한 사람의 결정이 있었어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에요. 작년 7월에 취임한 사람이에요. 올해 1월 28일. 그는 기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다. 다만 2배까지만. 미국은 3배까지 있는데 한국은 2배로 잘랐어요. 이틀 뒤 1월 30일에 입법 예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 영상의 진짜 무게는 그 결정이 아니에요. 그 결정이 만든 구조에 있어요. 코덱스 SK하이닉스가 왜 30%까지 튀었다가 15%로 되돌아왔는지, 16종 중에 누가 살아남을지, 이건 김병환의 결정이 아니라 ETF가 굴러가는 메커니즘이 답해줘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용어 하나, NAV예요. 들어보셨죠? 풀어드릴게요.
NAV는 이 ETF가 지금 담고 있는 진짜 가치예요. 쉽게 말하면 마트 장바구니 암물건들의 현재 가격 합계 같은 거예요. 우유 3,000원이었던 게 지금 3,200원이면 장바구니 합계도 그만큼 올라요. ETF 안에 든 삼성전자 가격이 1초마다 바뀌니까 NAV도 1초마다 바뀌어요. 한번 그려보세요. 장바구니 합계는 10,000원인데 누가 1,200원에 사겠다고 줄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 200원이 괴리율이에요. 10,000원에 2%니까 괴리율 2%예요. ETF는 평소 0.5% 안에서 움직여요. 1%를 넘으면 비정상이에요. 평소 움직임의 2배 폭이 벌어진 거니까요. 오늘 9시 28분 코덱스 SK하이닉스 사례를 다시 볼게요. 순간 플러스 30%까지 튀었어요.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 자체는 플러스 14% 수준이었어요. 2배 ETF니까 정상이면 플러스 28% 근처여야 해요. 그런데 플러스 30%를 넘어선 거예요. 약 2% 괴리가 순간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94,000명이 매수만 누르고 파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한쪽으로만 줄이 섰어요. 그래서 장바구니 합계 위에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200원 프리미엄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코덱스 SK하이닉스가 몇 분 만에 15%로 되돌아온 게 그 증거예요. 평균 30분에서 2시간 안에 정상화돼요. 1,000만 원 넣은 사람 기준으로 환산해 볼게요. 9시 28분 순간 고점에서 산 사람은 몇 분 뒤에 15%가 사라져 있어요. 150만 원이에요. SK하이닉스 주가는 그대로인데요. 점심값이 아니라 한 달 월급이 ETF의 구조 때문에 녹은 거예요. SK하이닉스는 그대로인데 ETF만 녹는 거예요. 첫 번째 계기판이 켜졌어요. 괴리율 1%. 이 숫자 한번 외워두세요. 두 번째 계기판은 곧 나와요. 그 전에 의문 하나가 또 생겨요. 왜 LP가 그 200원 프리미엄을 처음부터 안 잡아줘요? LP가 뭐냐면요. LP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자예요. 쉽게 말하면 시장의 호객꾼이에요.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을 양쪽에서 호가를 깔아주면서 연결하고 그 차이로 수익을 가져가요. 평소 ETF에서 LP 한두 곳이 0.1% 이내에 좁은 호가를 깔아요. 그래서 우리가 ETF를 살 때 NAV에 가까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8개 운용사가 16종을 깔았어요. LP는 32개 호가를 동시에 관리해야 했어요. 평소의 16배예요. 그래도 오늘은 사전 준비가 잘 됐어요. 삼성자산운용은 AP25 계사, LP15 계사를 사전 확보했다고 공시했어요. 미래에셋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덕에 코덱스 SK하이닉스가 30%로 튀어도 몇 분 만에 15%로 되돌릴 수 있었어요. LP가 정상 작동했다는 증거예요. 호가 스프레드가 1%면 매수 즉시 1%가 사라지는 효과예요. 10,000원에 사고 싶었는데 1,100원에 사야 하고 바로 팔면 9,500원에 팔리니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이 호가 스프레드는 첫날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래량이 적은 ETF는 한 달이 지나도 호가가 안 좁혀져요. 미국 피펠이 청산되기 직전 호가 스프레드가 1.8%까지 벌어졌다는 자료가 있어요. 거래량이 적으니까 LP가 호가 유지 비용을 못 뽑은 거예요. 호가 스프레드가 1%면 매수 즉시 1%가 사라지는 효과예요. 10,000원에 사고 싶었는데 1,100원에 사야 하고 바로 팔면 9,500원에 팔리니까요. 한 줄로 정리하면 호가 스프레드가 좁은 ETF가 살아남고 넓은 ETF는 1년 안에 정리돼요. 그러면 호가가 좁은 ETF는 뭐가 결정하느냐? 거래량이에요. 두 번째 계기판이 켜졌어요. 거래대금 1위 등 자석이 어느 종목에 붙는지 보여주는 신호예요. 그러면 자석은 뭐가 결정하느냐? 미국 4년 사례가 답해줘요. 미국에서 단일 종목 2배, ETF가 2022년 7월에 처음 나왔어요. 그 후 4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4개 사례 같이 보세요. 첫 번째, TSLL, 테슬라 2배 ETF예요. 2022년 8월 상장. 지금 운용자산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8천억 원이에요. 일평균 거래량 8천만 주, 살아남았어요. 두 번째, 엔비디엘, 엔비디아 2배 ETF예요. 2022년 12월 상장, 운용자산 46억 달러, 6조 3천억 원, 일평균 거래량 1,064만 주, 살아남았어요. 세 번째, 피펠, 화이자 2배 ETF예요. 2022년 7월 상장,
2023년 6월 26일 청산됐어요. 청산 시점 운용 자산 200만 달러 미만 27억 원, 일평균 거래량 2,640주, 죽었어요. 네 번째, NKL, 나이키 2배 ETF예요. 똑같이 2022년 7월 상장, 2023년 6월 26일 청산, 청산 시점 운용 자산 46만 달러, 6억 3천만 원, 일평균 거래량 6,040주, 죽었어요. 청산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피펠 보유자들은 청산 당일 NAV 기준으로 현금을 돌려받았어요. 손실 본 사람은 손실 본 채로 정리됐다는 뜻이에요. 한국 16종도 똑같은 구조예요. 의문 하나 들죠? TSLL과 피펠은 같은 SEC 규제, 같은 2배 레버리지였어요. 운용사도 비슷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한쪽은 50억 달러까지 커지고 한쪽은 27억 원에서 청산됐어요. 차이가 뭘까요? 거래량이에요. TSLL의 일평균 8천만 주와 피펠의 2,640주, 3만 배 차이예요. ETF.com 수석 애널리스트 수밋 로이가 정리했어요. 변동성 크고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종목엔 수요가 몰렸고 화이자나 나이키처럼 점잖은 종목엔 안 몰렸다. 같은 2배 ETF인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어요. 차이는 거래량 자석 하나였어요. 그러면 한국 16종 중에 누가 자석이고 누가 틈새일까요? 운용사 라인업이 답해줘요. 한국 ETF 시장은 8개 운용사가 다 가져가요. 그중 빅4가 시장 점유율을 80% 넘게 가져가고 있어요. 삼성자산운용 40%, 미래에셋 31.9%, 그 다음 KB와 한국투자예요. 오늘 상장한 16종을 자석 서랍과 틈새 서랍에 나눠볼게요. 운용구조와 시장 점유율 두 기준으로요. 운용구조는 현물을 직접 보유했냐, 선물로만 만들었냐고, 시장 점유율은 원래 거래량을 끌고 다니던 운용상가예요. 자석 서랍에 들어가는 4개, 코덱스 삼성, 타이거 미래에셋, 에이스 한국투자, 라이즈 KB, 이미 ETF 시장에 자석을 들고 있는 빅4 운용사들이에요. 4개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물형, 정방향 2종씩 깔았어요. 보수는 미래에셋 0.0901%, 한국투자 KB 0.0910%, 삼성 0.29%예요. 삼성만 3배 비싸요. 삼성운용은 보수 경쟁 안 한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LP 관리 능력으로 거래량을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미래에셋은 정반대로 업계 최저 보수를 깔아서 거래량을 빨아들이는 전략이에요. 틈새 서랍에 들어가는 4개, 솔신한, 플러스 한화, 원큐 하나, 키움키움. 신한은 SK하이닉스 인버스만, 한화는 삼성전자 인버스만 만들었어요. 빅4가 안 만든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하나와 키움은 현물 살 자본 부담을 줄이려고 선물형으로 만들었어요. 직접 주식을 사지 않고 선물 계약으로만 2배 효과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미국 피펠이 갔던 자리예요. 오늘 오전 거래대금 순위를 보면 1위는 삼성 코덱스예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7,800억 원, 삼성전자 레버리지 3,000억 원, 합쳐서 약 1조 800억 원이에요. 2위는 미래에셋 타이거, SK하이닉스 5,200억 원, 삼성전자 2,600억 원, 합쳐서 약 7,800억 원이에요. 코덱스가 1위 사수했지만 타이거가 강하게 추격하는 구도예요. 미국 사례에서 단일 종목 ETF의 1위, 등이 시장의 80%를 가져갔어요. 1위 등 순위는 첫 일주일에 결정되고 1년 동안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데이터가 1년 뒤 생존 명단의 예고편이에요. 근데 자석 서랍 안에서도 또 갈려요. 그게 진짜 반전이에요. 자석 서랍 4개 중에서도 1위 등만 살아남고 3, 4등은 합병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 단일 종목 ETF의 1위, 등이 시장의 80%를 가져갔어요. 3, 4등이 가져간 건 합쳐서 20% 미만이에요. 보수 차이를 환산해 볼게요. 미래에셋 0.0901%와 삼성 0.29%. 1억 원 투자하면 하루 차이가 548원이에요. 1년이면 20만 원이에요. 거래량일이 등 못 잡은 자석은 보수 아무리 낮춰도 1년 안에 정리돼요. 보수 0.09%와 0.29% 중에 어디로 거래량 갈 것 같으세요? 삼성운용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수만 낮춘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상품이 아니다. LP 관리 능력과 리스크 관리, 인프라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 안 낮춘다고 공식 선언한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거래량 1등 ETF를 사도 SK하이닉스가 빠지면 그만큼 빠져요.
자석은 ETF가 1년 뒤 존재할지를 보여주는 거지 돈을 벌어줄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석이 출발선이고 거래대금 1위, 등이 결승선이에요. 오늘 본 결정 라인 4개 정리할게요. 하나, 오전 9시 정각 16종 동시 점등. 둘, 9시 28분 코덱스 SK 하이닉스 순간 플러스 30% 스파이크 후 15%로 되돌림. NAV 괴리율이 작동했다는 증거예요. 셋, 오전 거래대금 1위 삼성 코덱스 1조 800억 원, 2위 미래에셋 타이거 7,800억 원. 이 순위가 1년 뒤 생존 명단의 예고편이에요. 넷, 미국 4개 ETF가 보여준 공식. 거래량 자석이 운명을 가른다. 오늘 영상이 손에 쥐어드리는 건 3가지예요. 첫째 서랍 하나, 16종은 자석 4개와 틈새 4개로 갈려요. 자석은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라이즈. 틈새는 솔, 플러스, 원큐, 키움. 자석 안에서 1위 등이 1년 뒤 생존자예요. 둘째 계기판 2개. 9시 30분 NAV 괴리율 1% 넘으면 빨간불 0.5% 이내면 정상이에요. 11시 30분 거래대금 1위 등이 자석이 어디 붙는지 보여줘요. 이 두 숫자만 들고 가시면 돼요. 셋째, 한 줄. 어제는 문이었고 오늘은 자석이었어요. 문은 정부가 열었고 자석은 거래소가 깔아놨고 핸들은 우리가 잡아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